안녕하십니까. 이지스 아카데미의 수학 교과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정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지스 아카데미의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 이 학원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공부를 준비할 때 그 수능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앞으로 공부는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라는 말 아시죠? 뭐 학습 공부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맞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런데 굳이 선생님이 학 그리고 습 따로따로 쓴 것은 뭐냐면, 우리말 중에 엄마라는 말은 엄하고 마하고 따로따로 의미가 없죠. 근데 학습은 두 개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울 학이고요. 우리 보통 뭐 연습한다 할 때 습자인데, 이건 익힌다는 얘기죠. 배우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고요. 배우고 나서 익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점검까지 진행이 되면 완성 단계에 이른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지스 아카데미 학과 습 프로그램에서는 1학 1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배우고 나면 하루 종일 8시간에서 10시간 하루 종일 쭉 배우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해 라는 부분들도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만, 배우고 바로 복습, 그리고 바로 연습, 그리고 점검, 이런 부분들이 병행될 수 있다라면 굉장히 크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검색창 같은데 뭐 기억의 망각곡선 이런 부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사람이 어떤 새로운 지식 내지는 새로운 호기심 내지는 흥미로운 여러 가지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공부라고 치면 호기심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사명이긴 하죠. 새로운 부분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얼마만큼 기억이 지속되느냐는 즉시 복습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단일 복습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주간 복습, 월간 복습,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함은 아니기 때문에 검색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배우면 배우는 대로 컴퓨터처럼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서, 배우고 나면 익히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지스 아카데미에서는 1시간의 수업, 그리고 1시간의 연습과 복습, 그리고 학습이 진행되고 난 후 점검까지 진행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 교과에 적용을 해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나는 수학을 안 하니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뭐 안 할 테야, 너무 어려워, 공부는 지금은 싫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정적분과 무한급수라는 단원에서 미분과 적분 내용이죠. 그 단원에서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적용되는 내용. 자, 학입니다. 학.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교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선생님을 마주 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뭔지 알아? 잘 외우면 문제가 풀릴 거야. 한번 해봐. 이건 독학이죠. 이거 독학입니다. 공식 외워서 열심히 푸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해도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응용 파트에서는 굉장히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질 겁니다. 자, 내용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습득을 해야 될 텐데,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뭐 공식이네 라고 이제 이야기는 되겠죠. 여기 조금 잘 안 보이네요. n분의 b-의 이 둘 중에 하나만 한번 잡아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합의 기호죠. f라는 함수가 있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a 플러스 n분의 b-a의 k, 그리고 n분의 b- 이렇게 써있죠. 구분부적법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리고 좀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수월하진 않겠지만 이 내용이 뭔지 봅시다. k 대신에 1, 2, 3, 4, 5, 6, 7, 8에서 n까지 일단 넣을 겁니다. 극한은 나중에 취할 거고, k 대신에 1을 넣어보면 f의 a 플러스 n분의 b-a, 그리고 n분의 b-, 이거 묶어버릴까요? n분의 b-, k 대신에 2를 넣으면, 여러분들 시그마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2배, 이게 2개인 거죠. 하나 더 써보면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3개. 마지막까지 가면 쭉 쓰다가 마지막에 시그마의 마지막 n을 적용을 해보면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n개,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이 요놈이랑 계속 곱해지죠. 이 내용은 뭐냐면 y 이퀄 fx라는 함수가 어떤 형태의 그래프인지 모르겠지만 y 이퀄 fx의 그래프가 뭐 x축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 쓸 건 뭐냐면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신경 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여기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끝날 때 요거 가만히 보니까 약분되면서 그리고 얘 지워지고 FB로 끝나는구나. FB. 그리고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은 건데 넣기 전에 출발 직전의 상황은 FA로 출발했을 겁니다. 여기가 A. 자, 이 상황 봅시다. 구분부적법의 개념을 적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는 B-A입니다. 요놈을 n등분하면 이렇게 n등분을 해보면 요 한 칸의 크기는 B-A를 n등분한 n분의 B-A. 그 놈이 얘죠, 얘. 굳이 말하자면 넓이로 취급을 한다면 가로의 길이가 될 거고요. 세로의 길이는 여기는 FA인데 여기가 뭐겠습니까? 여기. 요 놈의 좌표값 자체가 A에서 오른쪽으로 n분의 B-A만큼 같구나. 그거를 함수 F에 적용하면 이 길이가 나오네요. 그럼 요놈 곱하기 요놈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형태. 물론 뭐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으면 넓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요거 한번 더 볼까요? 요놈 좌표값은 A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이게 한 칸의 크기인데 A에서 n분의 B-A만큼 두 칸, 이거를 F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이 함수값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얘죠. n분의 B-A 곱하기 요놈. 그래서 이 직사각형 마지막에 이만큼까지 나오게 되고 여기는 정적분이라고 하기에는 요 뾰족뾰족 튀어나온 오차 부분이 존재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부적게 연결되면서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 되겠구나. 이게 이해의 내용입니다.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이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강압적으로 이거 외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이따 쪽지 시험 봐보 이렇게 막 해서 잘 못 외우면 엄청 혼내고 막 심지어 막 때리려고 막 그 윽박 지르고 이래서 외웠다 칩시다. 응용 문제는 하나도 안 풀리죠.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뭐 고등학교 내신 정도 거기서 아주 배점이 낮은 문제. 근데 수능에서는 그 정도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익혀서 연습까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까지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까지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 텐데 요령을 좀 알려드릴까요 이제? 자, 지금 이 부분들은 구분부적법에 기인해서 공식화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는 과정이고 요거 한번 봐봅시다. 리미트 시그마 똑같고요. A 플러스 n분의 P의 K 나왔고 n분의 P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왜 여기 동그라미 색칠이 되어 있냐면 얘네들을 맞춰줘야 돼. 개수가 동일해져야 돼 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걸 그냥 외우지 말고 리미트 시그마다 인테그랄 갈 텐데 fx는 어떤 함수였나봐 1부터 넣을 텐데 아무것도 넣기 전에는 A에서 출발했겠구나. y 이퀄 fx라는 함수가 있을 텐데 선생님 A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n을 대입하면 n분의 p의 n이니까 약분되면서 a 플러스 p로 끝나요. 여기가 a 플러스 p구나. 여기는 FA에서 처음에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죠. 1, 2, 3, 4 넣으면서 n까지 넣어주면 여기는 F에 A 플러스 P가 돼요. 이 구간의 크기가 P죠. n등분하면 가로의 길이는 n분의 P, 세로의 길이는 F에 적용해서 가로의 길이 n분의 P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놈은 인테그럴 A에서 A 플러스 P까지의 fx의 정적분이겠구나. 만약에 여기는 2인데 여기는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2로 만들어주고 분자의 2곱하고 분모의 2곱해서 2분의 1 인테그랄 잡아내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열심히 외워서 처음에는 몇 문제 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4점짜리 그 좀 까다로운 문항 아니면 3점 중에 좀 어려운 문항 이런 부분들 접했을 때는 그냥 외웠던 사람들은 전혀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강조를 드린 거고요. 자, 이게 학입니다. 학. 내용을 조금 그래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니까 대충 이런 게 있어 알아듣거나 말거나 이럴 순 없죠. 제대로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게 학이고 배우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얘를 대충은 공식에 대한 풀이를 해설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제 대표 예제를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이 뭐 시중교재든 교과서든 수년만 봐왔던 여러 형태, 여러 학년의 책들을 가만히 구성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론이 나오죠. 그리고 아주 간단한 예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보통 대표 문항,
그 다음에 뭐 유제 내지는 예제 이런 식으로 대표 문항은 해설까지 고스란히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시를 해주고요. 예제나 유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 흐름은 학과 습인 겁니다. 자, 이 부분 선생님이 먼저 보여드립니다. 수업 중에는 자, 이런 내용이 있어. 구분구적법 다시 한번 알려줄까? 구분구적법이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 좀 까다로우면 다시 한번 해줄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라는 내용인 거죠. 자, 리미트 시그마 나옵니다. 인테그럴이라는 게 예상이 되고요. 요거 보자. 요 놈 가만히 보니까 뭐 그냥 괄호로 쳐져 있네. fx가 y 이퀄 x인 겁니다. 숫자가 지 혼자 그냥 바뀌는 건데 1에서 출발하는구나. y 이퀄 fx가 있는데 아무것도 넣기 전에는 1에서 출발하는구나. 1, 2, 3, 4에서 n까지 넣으면 여기 약분되면서 1 플러스 3, 4에서 끝나는구나. 구간의 크기는 3이구나. 그리고 구분구적법 가듯이 n등분을 하면 한 칸의 크기가 n분의 3이구나. 딱 맞아 떨어지는군. 얘가 가로의 길이고요. 얘가 수시로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세로의 길이가 될 텐데,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얼마입니까 봤더니 아무 짓도 안 하고 이거 그냥 이 자체입니다. y 이퀄 x인 거죠. 이게 곡선이 아니라 y 이퀄 x였구나. 인테그럴 1에서 4까지 x dx 잡아주시면 여기서 그 정적분의 공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죠? 적분 공식에 대한 건 뭐 엄청 쉽죠. 그죠?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 x 제곱이고요. 1에서 4까지 적용을 하게 돼요. 4 넣어서 2분의 16, 1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8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5 잡아주시면 최종 정답. 이렇게 하나 더 볼까요? 요놈은 선생님 요거 숫자 막 변하는데요. 변할 때마다 제곱을 하네요. y 이퀄 x 제곱입니다. y 이퀄 x. fx가 x 제곱. 여기가 5승이면 x 5승에 대한 적분이겠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죠. 사실 선생님 저 이거 싹 다 전개해서 시그마 k 공식 알아서 넣었어요. 이거 싹 전개해서 시그마 k 제곱이랑 시그마 k 해서 극한으로 직접 풀었어요. 여기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5승 되면 전개는 물론 이거니와 k 4제곱 뭐 k 5승 이런 부분들은 공식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자, 요것도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럴로 적용이 되겠구나. 인테그럴 잡아놓고 정적분인가 봐. 그래놓고 y 이퀄 fx가 y 이퀄 x 제곱이네요. 대충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이게 y 이퀄 fx야. 그런데 x 제곱인가 봐. 뭐 사실은 포물선일 거고. 1, 2, 3, 4 넣을 거야.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할 때 아무것도 처음에 아무것도 이제 넣기 전에는 안 넣었을 때는 2에서 출발. 2에서 출발. 마지막에 n까지 넣어보면 2 플러스 3, 5가 됩니다. x가 이거를 계산하기 전에 2에서 5까지 적용이 되는구나. 그리고 제곱이 될 텐데 여기서 구간의 크기는 3이죠. 이거를 구분구적법 적용하듯이 n등분을 해주면 한 칸의 크기는 n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n분의 3, 세로의 길이는 2 플러스 얼마, 또 가로의 길이가 n분의 3, 세로의 길이는 2 플러스 얼마, 그 2 플러스 얼마가 얘죠? 2 플러스 얼마의 제곱. 그렇게 해서 함수값까지 구하는, 요 놈이 문제구나. n분의 3을 맞춰내야 되겠구나. 요 길이가 n분의 3이 돼야 되는데 여기 3 만들고요. 3분의 1 잡아주죠. 얘가 2부터 5까지 식 자체는 y 이퀄 x 제곱에 적용합니다. x 제곱에 대한 정적분이고요. 그리고 앞에 3분의 1은 이 식을 만들어내느라고 이제 중간에 나왔던 필요한 그런 수치가 되고 겁니다. 이거 산수 계산. 그래서 3분의 1에 x 제곱을 적분해주면 3분의 x 세제곱이 되고요. 2에서 5까지. 그러면 3분의 1을 묶인 상태로 3분의 1 5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2의 세제곱. 뭐 산수까지 이걸 자세하게 진행해서 답은 이겁니다라고 끝까지 가진 않겠습니다. 요 산수 계산 진행하시면 되고, 자, 배우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뭐 군더더기 설명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갔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공식화시키면 이러하고 그걸 해설해주면 이렇게 풀어지게 돼. 예제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아주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숫자를 맞춰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심지어 더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단다라는 과정.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시간의 수업이 마무리가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뭐 그 중간에 필요했던 필기했던 부분이라던가 중요 표시가 됐던 내용들, 선생님이 제시했던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는데 나는 되려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습이죠. 말하자면 지금 얘기한 습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부여받게 되죠. 모든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항상 제시됩니다. 수학에서는 특히.
아 요거를 선생님이 풀어보라 그랬는데 맞추면 뿌듯한 거고요. 굉장히 잘한 거고요. 뭐 한 번 듣고 한 번에 해결된 거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할 줄 알았던 걸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뭐 요거 질문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클리닉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이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조금 뭐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거 숙제야. 조금 아까 배운 걸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두 문제 풀어준 거 보고 어떻게 풀지? 그럼 복습을 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진행하고 복습하는 과정으로 잠깐 끊고 선생님 화면에 사라질 테니 잠깐 끊어주시고 이 화면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항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셨기를 바라고요. 자, 습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습에는 예습 복습이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예습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선생님 저 지난 시간에 예습을 해와서 수업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정말 따봉 정말 잘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이거가 수월해질 정도로 예습을 해와서 독학을 했구나. 그건 사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예습은 혼자 다 배워오는 게 아니라 내일 공부할 때가 여기부터지 여기는 뭐 중요한 게 많이 있나? 양은 어느 정도 되나? 숙제가 좀 많이 나오려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상하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 예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저 다 해왔어요. 근데 조금 부족할진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완성 단계입니다. 그럼 나한테 배울 필요 없어도 혼자 열심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습은 독학과는 다릅니다. 예습을 뭔가를 완성시키겠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디쯤 하는지 정도, 그 지난 시간에 과제가 뭐였는지, 내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오늘 가면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배울지를 쭉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예습보다는 복습이죠. 복습. 문항풀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잘 풀어진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고요.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시그마 나왔구나. 딱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조금 더 까다롭게 내긴 했습니다. 앞선 문제보다 1부터 n이 아니라 1부터 2n이구나. 1부터 2n까지 넣는구나. 2에서 시작하는구나. 여기다 2n도 적용할 거고요. y플 fx가 뭔지 모르겠는데 y플 fx 2부터 시작하네.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면 f2부터 시작하네. 2,f 여기다 2n을 넣어주면 n 약분되면서 2 플러스 6으로 끝나네. 이렇게 가죠. 그럼 얘를 n등분하면 이 구간의 크기는 4니까 n등분하면 n분의 4가 적용되면서 1, 2, 3, 4 뭐냐면 이거죠. 2에서 n분의 4만큼 한 칸, 그리고 2에서 n분의 4만큼 두 칸, 쭉 해서 2에서 n분의 4만큼 n번째 칸. 그러면서 6이 되긴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개수가 n개입니다. 여기 문항에서 적용하는 요 놈은 2n개를 넣게 되죠. n등분을 해서 n번을 이렇게 n칸을 넣고 한 게 아니라 2n개를 넣었다는 얘기는 n등분이 아니라 2n등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여기가 n등분이 아니라 더 쪽에서 2n등분을 했다. 쭉 해서 2n등분을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k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마지막에 2n까지 적용한 후 6이 됩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n등분이 아니라 문항이 제시되는 시그마가 1부터 얼마만큼 적용이 되냐. 만약에 3n까지 갔으면 3n등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2n등분을 했으니까, 요 한 칸의 크기는 2n분의 4겠구나. 그죠? 이 구간의 크기가 4고 2n등분. 또 한 칸의 크기 2n분의 4겠구나. 2에서, f라는 함수에 2에서 2n분의 4, 요 놈을 한 번 적용. 또 f에다가 2n분의 4를 두 번째 칸. 지금 얘랑 얘랑이 뭐냐면 이 함수값입니다. 그 두 번째가 요 두 번째 칸의 함수값. 그리고 가로를 곱해주면 이렇게 직사각형들이 나오겠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쭉 가면서 2n번째까지 가죠. 2n분의 4에 2n. 여기가 K자리입니다. 여기가 K자리. 1, 2, 3, 4에서 2n까지 들어가는 K자리고 이만큼 잡아놓고 가로의 길이가 2n분의 4가 적용이 돼요. 2n분의 4. 시그마를 안 쓰고 쫙 풀어낸 건데 얘를 극한을 취하면 정적분이 되는 거죠. 앞선 내용보다는 훨씬 더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난해하거나 조금 더 고민이 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요거를 정리했을 때 이제 극한을 좀 이따 취하더라도 요 부분 2 플러스 n분의 2k 이거 어차피 약분되는구나.
2 플러스 n분의 2k 그리고 2 플러스 n분의 2k k 대신 1, 2 마지막 여기 약분해서 2 플러스 n분의 2k에다가 k 대신은 2n까지 나온 거죠. 이 부분 이제 적용됐고요. 2n분의 4는 n분의 2 n분의 2 f의 2 플러스 n분의 2k 여기다가 1, 2, 3, 4에서 2n까지 넣은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이게 극한을 취하기 전에 구분부적법의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놈을 정적분으로 나타낼 거야. 극한도 취할 거고 가만히 봅시다. 다 일치되는데 요놈만 좀 다르죠? 미가 2가 되어야 돼요. 그 대신 앞에다 2분의 잡아 줄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2분의 뒤에 있는 리미트 시그마 요런 내용이 지금 이 과정이죠. 아, fx를 2에서 6까지 정적분을 한 거네. 인테그럴 2에서 6까지 fx 그런데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 생기겠다. 자, 문항과 비교. 여기서 나오는 k 지금 선생님이 썼던 요 k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요 k는 요놈. 아, 얘가 2분의 1이고요. 2부터 p까지 fx, p가 6입니다. 2분의 1과 6의 곱을 구하시오. 3 잡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도 중요하긴 합니다.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걸 대충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국어나 영어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잘 모르니까 뭐 요건 요렇게 풀면 되지 않겠어? 얼핏 들어봤는데 그 정도겠지만 여기 중요한 내용 그리고 배점은 항상 4점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선생님 근데 풀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뭐 질문 관리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클리닉 시스템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단계가 점검과 클리닉입니다. 이거는 어떤 때는 뭐 간단한 평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험을 봐볼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수동적으로 공부하면 뭐 성공 확률은 적고요. 점검 스스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점검해봐야지. 배웠으니까 됐네. 이거 별로입니다. 강의실에서 10시간 동안 수업을 선생님들께 듣는다고 저절로 점수가 나오진 않고요. 10시간 동안 수업을 들었으면 그에 대한 습은, 즉 복습은 정말 최소한 동일한 시간. 어떤 때는 1.5배, 2배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수업을 들은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간이 반드시 또 필요하고요. 마지막 점검과 클리닉으로 이제 그 배웠던 내용들이 최대한 완성이 되고 하나씩 한 덩어리씩 완성이 되고 나면 다른 단원과의 연계가 가능해지겠죠.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이지스 아카데미의 학과습 프로그램 1학 1습 하루 공부 하루 복습이 아니라 1시간 한 타임 공부 한 타임 복습 바로 다시 한 타임 공부 한 타임 복습 그리고 중간중간에 클리닉과 점검이 진행되는 내용 함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스 아카데미의 수학교과 영역 박찬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